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제 연기가 일기죠. 네, 일기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자료가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자료를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기는 이제 총 자료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일시정지를 해두시고 이 순서대로 자료를 분류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자료는 이 세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자료들은 오늘만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많은 자료들이 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랑 커리큘럼 소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래에 있는 자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조금 더 드리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크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 계획서랑 커리큘럼 소개라고 하는 이제 자료를 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저의 소개를 또 간단하게 하자면, 네, 저는 오은지 노무사입니다. 네. 너무 자기소개하는 게 항상 너무 어색해가지고, 네. 아시죠? 저 아시죠? 네. 그래서 강의 일정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3월 23일까지 총 12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GS 1기는 10회에 끝나거든요. 근데 10회에 끝나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급해서 어렵게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2기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매주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못한 상태로 2기를 바로 시작을 하시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1기부터 답안을 많이 써봐야겠다 해서 이제 1기부터 답안을 이제 6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회가 아니라 12회로 조금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좀 이론적인 부분도 만약에 이제 연기에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1기에 더 이론적인 부분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2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좀 브릿지처럼 답안 작성 연습도 많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GS 1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도 카페가 있고 그리고 이메일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을 이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OEJQ예요. 그래서 아래 이제 언더바까지 써주시고 이걸 이제 친구 추가하시면은 이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톡이 제가 더 빨리 확인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실 때 제가 이제 연기 때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해주실 때 뭔가 이런 연공급을 모르겠습니다, 뭐 직무급을 모르겠습니다 해서 어떤 쟁점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는 뭐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럼 이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조금 난감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실 때는 A라는 쟁점에 대해서 나는 B라는 이유로 해서 C라고 생각을 했다, 또는 이해를 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조금 확인받고 싶다, 또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받고 싶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답변,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의 소개는 우리는 이제 GS 1기에는 5가지 정도의 목표를 좀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이 5가지 목표도 조금 많은 감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정말 이것만은 GS 1기에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사실은 이제 단권화예요. 단권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은 책이 너무 새 책인 것 같은 분들도 있고 조금 그러면은 뭐가 힘들어지냐면, 책이 새 책이라는 거는 여기에 어떤 그 시그널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뭘 그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계속 판단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책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러면은 회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은 이 시험 범위 전체를 내가 커버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시험도 못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자기효능감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더 흥미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2기에 가셔서
시험 범위를 커버하고 모의고사를 볼 수 있으려면은 일기에 단권화가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목표는 단권화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2번 특히 읽어보시면 돼요. 단권화는 단순히 책을 요약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권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면은 정말로 이 강사님이 나눠주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하나의 책에 모아서 붙여두면 그게 단권화가 되는 걸까? 라고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약하는 작업이 아니라, 잘 여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책에서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중요한 정보는 내가 빨리 현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조금은 변경을 해서 내 장기 기억 속에 그 키워드가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만드는 게 단권화 작업이거든요. 그것이 단권화인 거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좀 막연하죠. 도대체 그렇게 이제 뭔가 자기 언어로 바꾼다는 거는 뭐 어디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건지, 그러면은 이거를 바꾸면은 그게 진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면서 GS 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답안 구조화라든지 쟁점 찾기와 키워드 현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진행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말반 기준으로는 2시 정각에 수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2시가 아니라 1시 40분까지 착석하셔서 단문형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단문형 테스트를 제가 좀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낼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강제성 있게 시험을 계속해서 많이 보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시 40분까지 착석하셔서 단문형 테스트를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모의고사를 통한 이제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비 모의고사인데요. 이따가 이제 뒤에 그 커리큘럼을 쭉 보실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예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비 모의고사가 있는데, 예비 모의고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거의 작성해 보신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이제 문제 번호를 쓰고 이거를 이제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목차를 잡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목차를 분설하지 않고 한 페이지를 쭉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쓰고 싶은 내용을 한바닥을 한 번도 목차를 분설하지 않고 쭉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노동법 시험 처음에 1기 때 처음 시험 봤을 때 문제의 소재를 한바닥을 다 내리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답안 스킬이라든지 답안을 어떻게 써야지 형식적인 부분에서 맞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랑 답을 아예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답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던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이제 혼자서 좀 공부를 하고 진짜 시험처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보시기 전에 어떻게 답안을 쓰는 것인지 좀 감을 잡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실전 모의고사가 격주마다 있어요. 그래서 3, 5, 7, 9, 10일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는 최근에 어떤 기출 경향을 좀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을 쓰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50점짜리 모의고사도 최근에 이제 기출이 변형이 돼서 좀 출제가 될 거고, 기출 문제도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 안에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가 두 번째 자료 측면에서는요, 단문형 테스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언어가 있고 마인드맵과 이슈 페이퍼, 필기 자료, 그리고 이제 교수저 추가 자료가 있는데, 자료 중에서 단문형 테스트와 그리고 이제 메타 언어, 마인드맵, 이슈 페이퍼, 교수저 추가 자료,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를 다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써먹어야지 진짜 자료가 되는지. 이게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소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버려라.
자료가 진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본인이 소화했을 때만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소화하지도 못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쌓아두는 거는 그거는 되게 쓰레기보다 못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은지, 만약에 이걸 소화하지 못한다면 버려도 되는 자료는 뭔지 제가 좀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료들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는 우리가 이제 1기가 끝난 후에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을 여기 지금 과제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과제가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면 지식노트와 도식노트는 현출을 최적화하기 위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식노트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짧은 문단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두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에 제가 사례에서 그 조금 예시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근데 많은데 이게 항상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몰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뒤에 강의 진도표 보시면 그래서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 이제 2회차에 예비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3, 5, 7, 9, 11회차에 모의고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점짜리가 3번, 그리고 이제 50점짜리가 2번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는 제가 또 그 시점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모의고사는 그 직전 회차까지 진행된 그 범위를 공부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모의고사를 잘 보려고 하는 공부를 하시면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감이 좀 안 잡히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 시간, 그리고 이제 내용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20분 전에 오셔서 단문형 테스트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을 그래서 한번 보고 그리고 자료들을 어떻게 해서 분별을 좀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GS 1기에는 목표가 절약적인 답안입니다. 절약적인 답안. 그래서 절약적인 답안이라는 거는 개념을 분명하게 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못 쓰는 답안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념을 분명하게 쓰고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GS 1기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도 5회, 그래서 25점 3회, 그리고 50점 2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 부분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메타 언어랑 목차 노트 두 가지를 이렇게 왜 같이 묶어놨냐면, 이 두 가지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목차 노트와 메타 언어 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먼저 메타 언어는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버전은 지금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버전이고 한 가지는 지금 키워드가 빠져 있는 버전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키워드를 현출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편집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좀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연기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메타 언어 빈칸이 있고 학습 버전이 있는데 메타 언어 학습 버전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빈칸에다가 현출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학습 버전에 있는 그 키워드들은 똑같이 다도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축약되어 있는 그 키워드 자체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회독하시는 것보다는 원래 원문, 원래 키워드, 원래 맥락이 모두 살아있는 다도기, 원래 다도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학습 버전은 뭐냐면 이거는 채점용입니다. 채점용,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인사관리의 이해라고 해서 인사관리의 기능적 차원 해서 뭐 확보, 조직의 목적 달성에 적절한 인력의 수화질을 예상하고 모집하며 선발하는 획독 활동 전반, 이 한 줄만 딱 외우고 이거를 그대로 나는 빈칸에다가 썼으니까 나는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어떠한 맥락도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축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단계에서 공부가 부족한 단계에서 이렇게 뭔가 지금 맥락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그것만 회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되게 분절적으로 인사관리를 이해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뭔가 성취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되면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학습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빈칸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신 다음에 학습 버전을 보고 채점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왜 학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냐.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병행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뭔가 출퇴근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니고 계시거나 이동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동 중에는 이거를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서 자체가 너무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기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동 중에는 이 메타 언어 학습을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키워드가 뭐였지?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그 체계를 떠올리시는 용으로, 이동 중에 떠올리시는 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메타 언어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하나의 이제 테스트 자료인 거고 다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만 드리는 자료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차 노트는 뭐냐면요. 목차 노트도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인사관리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목차가 있고 중목차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백지 복습을 하실 때 되게 유용한 거예요. 하위에 있는 내용이 뭐였는지를 떠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 목차 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목차 아래에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업을 듣게 되실 텐데 경영활동의 기능적 차원, 포털의 가치사슬 접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페이올의 경영관리 이론은 이제 관리적 차원에 들어가 있고 제도적 차원이 기업의 형태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경영활동은 기능적, 관리적, 제도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털의 가치사슬 접근의 하위 키워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본원적인 활동과 지원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차 노트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이 뭐였지? 전반적인 어떤 내용 자체를 다 떠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뼈대를 여기다가 두고 목차라고 하는 뼈대를 두고 하위에 있는 키워드를 빨리빨리 리마인드하는 용으로 목차 노트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만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현출하시는 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1번과 2번은 모두 무엇을 위한 자료냐면 현출을 위한 자료예요. 현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GS 1기 동안은 현출까지는 다 못 챙기겠다. 나는 선생님이 단권화를 위주로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단권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버리기는 좀 찜찜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이제 집에 어딘가에 두고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현출이기 때문에 현출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얘는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기도 들었고 어느 정도 단권화의 체계도 조금 잡아놨다.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도 잘 보고 싶고 현출을 조금 욕심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챙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3번과 4번 그래서 기출 리스트와 연기의 생각해 보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기출 리스트는 여기에 지금 페이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페이지가 있고 쟁점이 있고 분류와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는 이 각각의 어떤 문제들이 큰 카테고리에서 어디에 속하는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페이지를 그럼 찾아보세요. 23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요. (23페이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지사 14년에 나왔던 문제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강조하는 인적 자원 관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경지사 1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3페이지 여백에다가 써두시던지 아니면은 이거를 잘라서 붙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형태로 이 여기다가 이제 책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가 처음에 말했죠, 이 책을 전부 다 강강강강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좀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교수저에서 연습 문제로 이 부분을 조금 조망을 했다든지 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먼저 읽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기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문제 분류는요, 총 4가지거든요. 그래서 경지사, 그리고 노무사, 그리고 행식, 그리고 3인공적 연습 문제. 3인공적 연습 문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이 겹쳐요. 실제로 노무사 출제된 문제랑 3인공적 연습 문제가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나눠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4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원형 스티커가 있어요. 조금 크기가 큰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두시고 그 위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지사, 아까 경지사였죠? 그래서 경14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인적 자원 관리에 미친 영향 이렇게 쭉 쓰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경지사에서 출제된 거구나, 노무사에서 출제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거기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목차를 볼 때 그냥 되게 밋밋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어떤 페이지랑 같이 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전부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 2주치 분량씩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4주차까지 그렇게 하시면은 중간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기출문제 조금 파악하는 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아마 자료가 지금 더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 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체크하고 그리고 뭐 붙여두시는 용으로 가져가시고, 실강에 오신 분들은 하나 더 가져가셔서 전반적으로 보시는 용으로 하나 더 가져가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여기 책에 그냥 이렇게 뒤에다가 끼워서 갖고 다녀요. 계속.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갖고 다니시면서 제가 중간에 이거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2개를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페이지도 같이 봐야지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기출문제는 꼭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에 생각해 보기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연기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칠판에 적어드리고 나중에 이거를 제가 쭉 모아서 타이핑을 쳐서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에 생각해 보기에 나갔던 이 질문이 총 100개입니다. 딱 100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1기가 연기를 들으신 거를 전제로 하고 좀 강의를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만약에 이제 다른 강사님을 들으셨다든지 아니면은 또 연기를 아예 안 들으셨다든지 하는 분들도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금 궁금한 게, 나는 다른 강사님 연기도 안 들었고 그냥 나는 아무런 수업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고 지금 1기가 무조건 지금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1기, 그러면 연기는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기는 다 들었다 하는 분들. 연기는 다 들으셨고, 그 연기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1기로 처음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를 아예 안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연기를 다른 강사님을 들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실 이제 강사를 변경했을 때 설명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는 어떤 쟁점이라든지 이런 뭐 과제, 자료를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기는 이제 연기를 들었다는 전제 하에 연기를 들으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강사를 변경하신 분들도 많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러면은 연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오실 거잖아요. 주말반은 특히 예습과 복습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예습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연기에 생각해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책을 보면 잘 안 찾아질 거예요. 그게 생각이 조금 부족해서 못 찾아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 생각해보기, 그리고 이제 기출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가지고 다니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리스트도 그렇고 연기에 생각해보기도 그렇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수업을 할 거라는 거를 좀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연기와 달리 1기는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선형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는 이 시간 안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목표를 다 완수를 못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목표를 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쟁점을 이렇게 앞으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고 가져가는 게 연기와 1기의 차이점이고, 이 두 가지가 1기 수업의 이제 방향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습을 하실 때나 복습을 하실 때, 예습, 복습, 여기에다가 내가 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가 지금 기출을 못 풀겠다. 기출을 근데 조금 못 풀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기출을 못 풀겠다. 이 연기에 생각해보기에 내가 답을 못 하겠다.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공부를 부족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하는 내내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단문형 테스트와 마인드맵 그리고 이슈 페이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5번째가 이제 단문형 테스트, 그리고 이제 제목은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 100점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50점 1문, 그리고 25점 2문, 3문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배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셔서 풀어보시는 건데,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그냥 이 연습 문제 자체를 이제 목차를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언제는 여기에 제가 빈칸을 뚫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러면 일기에 차라리 난 단거나, 그러니까 물론 단거나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최소한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생기거든요. 단거나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다 필요 없고 나는 다 복잡하고 다 하기도 싫고 이런 것도 그냥 나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단문형 테스트만 외우세요. 이것만 일단 외우세요.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 올해 1차도 같이 봐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되게 좀 암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암기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암기를 해야 무작정 암기를 일단 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아직은 잘 자료 같은 걸 활용을 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자료도 너무 많고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문형 테스트 이 자체를 암기하시는 거를 최소한의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문형 테스트는 이거는 최소한의 암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강제성을 가지고 암기하실 수 있도록 20분 전에 착석하셔서 이거를 푸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슈 페이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필기 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기 노트는 제가 이제 좀 필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연기에는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판서를 해서 필기를 좀 체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필기 노트를 아예 이렇게 몇 페이지에 어느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다가 써두세요 라고 하는 거를 노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그러니까 한번 복습을 하시는 거죠.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필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 번 더 회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료입니다. 즉 이제 얘는 단권화를 위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슈 페이퍼와 필기 자료는 단권화를 위한 자료고 요 정도는 꼭 가져가자. 최소한의 단권화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의 단권화. 그러면 이제 이슈 페이퍼는 뭐냐? 이슈 페이퍼는 각각의 그 이슈들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덧붙인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붙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본인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괄적으로 붙여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떤 거는 꼭 붙여두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꼭 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붙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좀 써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키워드는 좀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권화를 위한 자료다. 단권화를 위한 자료고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이 있는데요. 마인드맵이 2개 버전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 장짜리 마인드맵이 있고 그리고 되게 두꺼운 자료가 있을 텐데요. 먼저 두꺼운 마인드맵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두꺼운 마인드맵은 연기에 나갔던 자료거든요. 근데 연기에 나갔던 마인드맵을 그냥 한번 크게 보시면요.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목차와 그리고 중목차까지의 내용을 마인드맵화 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마인드맵이죠. 그래서 요거를 연기를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강사님 연기를 들으신 분들은 일단 이 마인드맵부터 숙지를 하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한 장짜리 마인드맵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이슈들을 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시각화하려고 그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훨씬 더 뭔가 복잡하죠. 근데 이 지금 마인드맵에 그려져 있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국에는 여기 개관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내용이 별개의 지금 챕터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 챕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기 버전의 마인드맵인 거죠. 그래서 연기 버전의 마인드맵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필요하실까봐 제가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1기 수업을 듣는 동안은 이 1기 버전의 마인드맵을 숙지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연기 버전의 마인드맵은 이 책에 있는 어떤 뼈대, 책 내용의 뼈대, 큰 뼈대를 마인드맵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기초적인 뼈대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기 버전의 마인드맵은 이 이슈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시각화한 거다. 그러니까 단순 마인드맵이 아니라 내용을 시각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제가 뭔가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붙여나가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은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연기의 마인드맵은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 1기의 마인드맵은 제가 그때 진도에 맞춰서 드릴 거니까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만 마인드맵 버전 연기, 요거는 지금 한 번도 현출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좀 현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타어나 목차와 노트까지는 제가 현출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인드맵은 현출을 해보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됩니다. 현출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소한의 현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5번, 6번, 7번이 가장 최소한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물론 3번과 4번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도 내가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은 5, 6, 7 정도만 챙기시는 거예요. 5번은 최소한의 암기, 6번은 최소한의 현출 훈련, 7번은 최소한의 단권화. 이 정도도 여러분들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나 안 할 건데 뭐 할 거야? 뭐 할 거예요? 그럼 일기를 듣지 말아야지. 그쵸? 아시겠죠? 그러니까 5, 6, 7 정도는 이제 해주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예비모의 대비 자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자료가 안 그래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좀 너무너무 복잡해서 멀미를 일으키실 것 같아서, 예비모의 대비 자료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를 훈련하는 가장 초기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자료를 발송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나는 그냥 시험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근데 나는 좀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 자료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자료가 또 추가가 되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선택적으로 메일로 자료를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제가 발송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만 메일로 자료를 제가 발송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 때까지만 제가 메일을 받을게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그 전에 그냥 나는 까먹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받고 싶다, 그냥 보내셔도 제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만 제가 메일을 받고, 그 이후에 메일이 오는 거는 조금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답장을 할게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답장. 그 전에 보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가 많다 했는데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다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 자료고 정말로 나가야 되는 자료는 최소한의 5, 6, 7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는 이제 차곡차곡 좀 정리를 해주시고 오른쪽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자료는 일단 뭐냐면요. 기출문제는 올려두시고 그리고 연기에 생각해보기도 일단 올려두시고요. 그리고 이슈 페이퍼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기 버전의 마인드 맵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주 드리는 자료 정도로만 올려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 이제 4페이지를 또 펴주시면 되고요. 책을 4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해주셔야 되는 것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1번은 여러분들 책에 인덱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덱스 작업. 인덱스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슈를 빨리빨리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챕터들의 구분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디를 구분을 하는 거냐면 목차에 편을 기준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편.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컨텐츠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1편이 인사관리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2편은 시스템과 환경이고 3편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예요. 그리고 4편은 21세기 기업 경영이고 이런 식으로 편을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 근데 이제 이거는 최소한의 이제 구분인 거고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개발 관리도 교육 훈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환 관리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대로 구분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좀 편의에 따라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편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우리 나눠드렸던 기출 리스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 쟁점이 이런 식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조망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류에 따라서 컬러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지사에서 출제가 된 건지 노무사에서 출제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단문형 테스트를 일단은 잘 외우시는 게 어떤 점에서 되게 중요하냐면 자신감을 찾는 데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제가 여러분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어떤 그 상태를 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계속 뭔가 쫓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멍할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접어야 되나? 이게 또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제 자료도 너무 많고 일단 어렵고 또 인사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이 안 잡힐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단문형 테스트 한 번만 외워보세요.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문형 테스트를 암기하시고 이거를 거의 매주 기계적으로 이거를 테스트 볼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암기를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암기를 했더니 써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네요. 써지는구나.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먼저 잠깐 쉬시고 그 칠판을 전부 다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55분에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